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1학년 2학기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마술사 이야기를 읽고 새롭게 찾은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책 68쪽을 펴주세요. 새롭게 등장한 문장 부호의 모양과 어떤 글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 여기를 보세요 하는 부분에 새로운 문장 부호가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부호는 이름이 작은 따옴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장 부호의 이름은 큰 따옴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새로운 문장 부호의 이름은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두 번째, 큰 따옴표입니다. 문장 부호의 모양을 살펴보면 쉼표가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를 두 번 겹쳐서 썼네요. 작은 따옴표는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등장인물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씁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하는 이 말은 마술사 마음속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관객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두 번째, 큰 따옴표는 등장인물이 소리내어 한 말을 적을 때 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한 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와 달리 여러분 모두 여기를 보세요 하는 말은 관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작은 따옴표를 쓰임에 맞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마음속의 말처럼 작게 읽으면 됩니다. 큰 따옴표의 쓰임에 맞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많은 사람이 듣고 자기를 보도록 크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모두 여기를 보세요 하고 크게 읽었죠. 69쪽에 빈칸에 알맞은 따옴표를 넣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나요?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친구들이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네요. 어떤 문장 보호가 들어가나요? 네, 큰 따옴표를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따옴표를 표시해 볼까요? 쓰는 위치, 모양에 주의해서 큰 따옴표를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어떤 상황인가요? 집에 가는 길에 두 친구가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떤 문장부 사용할까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동화책 읽을 거야. 재밌겠지? 대화하며 말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와 모양에 주의해서 큰 따옴표 표시해 봅시다. 세 번째, 어떤 그림인가요? 책을 읽으며 혼자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흥부는 정말 착하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 부호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와 모양에 주의해서 작은 따옴표 표시해 봅시다. 시간에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음속에 말을 적을 때 어떤 문장 보호를 쓴다고 했죠? 하나, 둘, 셋! 3명밖에 대답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잘했습니다. 바로 작은 따옴표. 그럼 친구와 대화하는 글을 소리내어 한 말을 적을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는 하나, 둘, 셋. 네, 좀 더 씩씩하게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큰 따옴표입니다. 그럼 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동화책의 한 부분을 보여주겠습니다. 동물들의 나이 자랑이라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찾아볼까요? 작은 따옴표는 네, 5번째 줄에 있죠. 저 떡을 혼자서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큰 따옴표는 네, 7번째 줄에 있네요. 내기를 해서 이기면 떡을 모두 먹는 거다. 어흥. 자, 선생님이 느낌을 살리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작은 따옴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마음속의 소리이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큰 따옴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읽으면 좋다고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간 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간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읽다가 작은 따옴표 내용 부분에 멈출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큰 따옴표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멈출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두꺼비와 토끼가 찐 찹쌀을 절구에 넣고 콩콩 쳐서 쫄깃쫄깃 맛나는 찰떡을 만들었어요. 그때 떡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먹음직스런 떡을 보자 호랑이는 군침이 돌았어요. 그래서 꾀를 내었어요. 두꺼비와 토끼는 사나운 호랑이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부분. 저 떡을 혼자서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큰 따옴표 부분. 내기를 해서 이기면 떡을 모두 먹는 거다. 엉! 자, 모두 이렇게 목소리 크기를 바꿔가면서 읽었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동물들의 나이 자랑이라는 전래동화 궁금한가요? 마지막으로 동물들의 나이 자랑 전래동화를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잘 들으면서 큰 따옴표가 나오는 부분, 작은 따옴표가 나오는 부분,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잘 살펴보면서 이야기 들어봅시다. 동물들의 나이 자랑. 글 민수현, 그림 박현주. 아람. 두꺼비와 토끼가 찐 찹쌀을 절구에 넣고 콩콩 쳐서 쫄깃쫄깃 맛나는 찰떡을 만들었어요. 그때 떡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먹음직스런 떡을 보자 호랑이는 군침이 돌았어요. 저 떡을 혼자서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꾀를 내었어요. 내기를 해서 이기면 떡을 모두 먹는 거다. 두꺼비와 토끼는 사나운 호랑이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나이 많은 형님이 혼자서 떡 다 먹기. 내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나이라면 내가 가장 많을걸? 아주 먼 옛날 이 산이 생기던 날 내가 태어났으니까 말이야. 그럼 내 자식뻘 되는구먼. 내가 흙을 저어 날라 이 산을 쌓았네. 토끼가 어른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가엾은 내 아들. 글쎄 내 아들 놈이 토끼와 같이 흙을 나르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네. 토끼는 코를 움찔, 호랑이는 입을 쩝쩝. 첫 번째 내기에서는 두꺼비가 이겼어요. 두꺼비가 떡을 한 줌 떼어 먹으려는데 호랑이가 막아섰어요. 잠깐! 내기는 세 번 해야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온 놈이 혼자서 떡 다 먹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오는 내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높은 곳이라면 나를 따르지 못할 걸세.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얀 구름을 똑 따서는 달콤 사르르 녹는 구름 과자를 만들어 먹곤 했다네. 누가 구름을 따가는가 했더니 그게 자네였구만. 내가 그때 하늘 꼭대기에서도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누가 구름을 따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네. 그때 내가 내려다보니 모두들 땀을 줄줄 흘리더구먼. 그래 내가 하늘 꼭대기에서도 가장 높은 산 위에 가장 큰 나무에 올라가서 부채질을 해주었는데 기억 못하겠는가? 토끼는 뒷발로 옆구리를 톡톡.
호랑이는 앞발로 입가를 톡톡. 두 번째 내기에서도 두꺼비가 이겼지요. 가장 빨리 도착한 놈이 혼자서 떡 다 먹기. 가장 빨리 도착하는 내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는 검중검중, 토끼는 깡충깡충, 젖 먹던 입까지 다 내어 달렸어요. 달리기라면 내가 최고지. 이제 떡은 모두 내 차지다. 호랑이는 더 힘을 냈어요. 두꺼비가 제 꼬리에 매달려온 것도 까맣게 모르고요. 도착 지점에 다다르자 두꺼비가 호랑이 꼬리에서 벌짝 뛰어내려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이제야 도착하는군. 난 아까 와서 잠깐 눈 좀 붙였다네. 이미 도착한 두꺼비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토끼는 짧은 꼬리를 실룩, 호랑이는 긴 꼬리를 휙휙. 세 번째 내기에서도 두꺼비가 이겼어요. 이제 떡은 두꺼비 차지가 되었지요. 그런데 화가 난 호랑이가 갑자기 떡을 산 아래로 힘껏 떠밀면서 소리쳤어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자. 굴러가는 떡을 먼저 잡는 놈이 혼자서 떡 다 먹기. 굴러가는 떡을 먼저 잡는 내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내기에서는 두꺼비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고는 두꺼비가 꼬리를 잡지 못하게 꼬리를 휙휙 저으며 재빠르게 뛰어갔어요. 토끼도 얼른 그 뒤를 따라갔지요. 두꺼비만 뒤에서 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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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적. 히히, 그놈 참 느리네. 이번에는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호랑이와 토끼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달려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굴대굴 대구루루 굴러가던 떡이 나뭇가지에 걸려 척 붙고 말았어요. 호랑이와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리기만 했지요. 맞아. 떡을 먼저 잡으면 혼자 다 먹는 거라 했지. 두꺼비는 떡을 쭉 떼어들고 오물오물 꼴깍, 오물오물 꼴깍, 우물우물 꿀꺽, 우물우물 꿀꺽. 맛있게 먹었어요.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두꺼비의 두 눈이 쑥, 배가 볼록 튀어나왔지요. 두꺼비는 먹고 남은 떡을 등에 쩍 붙이고 어기적 어기적 산을 내려왔어요. 이보게, 내가 떡을 남겨왔네. 어서들 들게나. 두꺼비 등에 찐득찐득 눌어붙은 떡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파리가 앵앵, 쇠똥이 절파덕, 지렁이가 꿈틀꿈틀 달라붙어 있었어요. 호랑이와 토끼는 떡을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두꺼비는 볼록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호랑이와 토끼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난 원래 떡을 안 좋아해. 갑자기 떡이 먹기 싫어졌어. 열심히 공부한 1학년 친구들 모두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